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자산을 또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험. 보험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더 자세하게 왜 나에게 보험이 필요한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보험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가입을 하실 텐데 가입을 잘 하는 노하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의 최신 보험 트렌드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 자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가장 먼저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첫 번째 보험 닥터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메타리치 맵그룹의 김한별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금융상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뜻한 보험,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보험 전문가 김한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한별이 전문가와 함께 그럼 말씀해 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보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의 사연을 역시 받아봤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소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 최고라는 뉴스를 워낙 많이 봐서 큰 병 걸려도 나라가 다 해결해 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험은 그냥 실손 의료비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께서 암수술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분명 정부에서 중증 질환은 병원비를 크게 깎아준다고 들었는데 막상 생각하지도 못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최신 비급여 치료비까지 병원에서는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나라에서는 돈을 안 대준다고 하고 아버지 역시 보험이 마땅하게 없으시다 보니 갑작스럽게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실손보험만 가지고 있는 저도 이제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체 정부와 병원이 해주는 영역은 어디까지인 것이고 저는 민간보험을 어떤 기준을 잡고 다시 점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시청자분의 첫 번째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실비 위주로만 좀 준비를 하시고 나라에서 대비해 주는 것들로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김한별이 전문가님과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시청자분처럼 많은 분들이 내가 보험을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좀 간과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막상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나 상담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시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연자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 1위, K건강보험이라고도 하죠. 국제의학 학술지 랜싯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의 보건의료 접근성 및 품질 지수를 세계 195개국 중에 23위로 평가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과 기술을 인정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다만 사연자분처럼 국민건강보험만 믿고 가시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복잡한 사정은 그럼 뭘까요? 네, 제가 오늘은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병원과 정부, 그 보험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험 시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히 고객과 보험사의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병원, 정부, 보험사 이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먼저 병원은 어떤 곳이죠?
뭐 치료를 하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죠? 네, 병원의 목표는 환자의 완치와 그를 위한 최신 의료기술의 도입인데요. 네네. 이 정부가 급여로 인정해주지 않는 신의료기술이나 로봇 수술, 비급여 항암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진단, 치료, 수술, 입원 등의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환자 및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요. 환자들이 요구하는 이 실손보험 청구 서류도 발급을 해주는데요. 네네. 즉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역할은요. 네네. 규칙을 만드는 곳입니다. 정부는 의료법, 보험업법,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는데요. 대표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역할은 병원도 유지되고 보험사도 유지되고 또 국민도 치료받을 수 있게 균형을 잡는 일인데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치료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급여 치료 항목 위주로 보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보험사는 그럼 어떤 곳을 하는 곳이냐면 바로 위험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받고 실제로 아픈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즉 소수의 큰 위험을 다수가 나눠서 부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사는 항상 확인을 하는데요. 네. 꼭 필요한 치료인가, 과잉 진료는 아닌가, 이 약관상 지급 대상인가 라는 걸 질문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 손해율이 상승하게 되고 보험료 인상이나 상품 개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급여와 병원의 비급여 사이의 이 거대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보험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면요. 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고 이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요. 환자는 그 차액, 전액 본인 부담급여 혹은 비급여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후 내가 낸 돈에 대한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되죠. 그럼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와 병원 그리고 보험사 이 각 주체별로 원하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주체가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약간 어긋나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네. 이 병원 입장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의 확대를 원합니다. 이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최신 검사나 최신 치료들을 좀 사용을 하기에 필요하게 되고요. 네네. 보험사는 이 보험금의 과다 지급을 막고 손해율의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요, 이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고 보험료 폭등도 방지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점이 바로 대표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백내장, 도수치료, 뭐 비급여 주사, MRI, 체외 충격파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병원은 치료라고 보는데 이 보험사는 과잉 진료 가능성도 보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실손보험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이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자기부담금이 증가가 되고 결국엔 보장의 축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손 1세대부터 최근 출시된 실손 5세대까지 계속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 병원은 치료, 보험사는 위험 분산, 정부는 규칙을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보험 시장은 의료와 금융과 국가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라는 건데요. 사실 사연자분처럼 뭐 실손만 있으면 되지 건강보험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훌륭한 안전망을 짜 놓더라도 병원의 의료기술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통제권은요, 오직 내가 가입한 이 민간보험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는 실손보험만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이 보험이라는 가치를 똑똑하고 현명하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뭐 이 세 주체, 뭐 병원 그리고 정부, 보험사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국민들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실손보험이 바뀌어온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보험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방법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스마트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네. 우리 김호수 아나운서님에게 제가 예. 질문을 좀 네, 드릴게요. 뭘까요? 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네. 적용되는 거. 뭐 시간이 흘러가는 건 막을 네,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늙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는 늙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 나이가 든다는 게 결국은 나의 노동력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소득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책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죽음이라는 것 역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숙명이죠. 특히 가정을 꾸리셨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사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픈 것입니다. 이 보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질병과 상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늙고 아프고 그리고 세상을 결국에 떠나는 이 세 가지 흐름은 인간으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그럼 똑똑하고 현명하게 보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까 실손보험만 믿고 계셨던 것처럼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안 아플 거라고 자신하고 이 연금만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준비를 안 하신다거나 혹은 내가 너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셔서 노후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못하신 채로 나중에 소멸되는 건강보험만 준비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2023년 평균 기대수명 추이를 보여드리면요. 네. 이 기대수명이라는 건 영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4년이 높습니다. 83.5세입니다. 다만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게 과거 사망률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명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 의학이 발전하는 속도도 매우 빠르고 사망에 미치는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구순을 맞이하셨어요. 네. 그러세요? 이젠 정말로 100세 혹은 120세 이상의 세대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팠을 때 조기에 치료받아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보험과 은퇴 후에 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노후 자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면 그거야말로 똑똑하고 현명하게 보험을 준비하시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의 평균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수명이 늘어나는데 사실 건강하게 나이가 들고 노화가 이루어지면 너무나 다행인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에 네. 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20%를 초과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병이 보통 암이거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도 2024년 기준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사망 원인 1위 암은 남자는 2명 중에 1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정도로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26년에 보도된 국가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암 환자 273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암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대 수명이 83세고 실제 수명과 최소 15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건데 보통의 은퇴 시기를 좀 따져보면 65세 정도죠. 그런데 이제 암 환자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은퇴하고 나서 건강하게 삶을 누려야 할 시기에 아픈 채로 혹은 노후 자금이 없이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 너무 힘들겠죠. 네, 맞습니다. 괴로운 노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네네. 없지만 일단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생활비의 관점으로 진단비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정부가 병원비는 일부 줄여줄지 몰라도 내가 일을 못해서 생기는 소득 단절에 대한 부분은 정부도 병원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이나 뇌나 심장에 대한 진단비는 병원비 목적이 아니라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끔 버텨주는 소득 대체 자금으로 기준을 잡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 건강보험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 거대한 비급여 영역을 얼마나 촘촘하게 방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학기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갑상선암 수술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해당 부위를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을 했다면 네. 지금은 귀 뒤나 겨드랑이 쪽으로 로봇팔을 넣어서 수술하는 로봇 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환자 출혈도 적고 그만큼 회복이 빨라서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암에 대한 항암 치료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몸의 정상세포도 다 파괴해서 부작용이 높았던 반면에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들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면 정작 병원에서 최신 치료들을 받으셨을 때 내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보장의 액수보다는 보장의 범위를 넓혀 놓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픈 이후의 생활비, 즉 소득 보전의 기능을 좀 체크해 보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회복하기까지, 복귀하기까지 혹은 그 이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만 걱정하시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끊겨버릴 내 월급은 또 생각을 못 하세요. 네네. 사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치료 기간 동안 멈춰버린 내 일상과 매달 똑같이 찾아오는 고정비, 예를 들면 대출이자나 생활비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은 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소멸성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연금 전환이라거나 아니면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의 기능을 가지는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보험으로도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김한별이 전문가와 함께 이 보험에 대한 이 노하우,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당부해 주실 말씀, 보험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동안 보험은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복잡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셨으니 앞으로는 그 흐름 속에서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건 그 선택과 힘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줄 진짜 기준을 세우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김한별이 전문가와 함께 이 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닥터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리치 맵그룹의 김유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보험 전문인으로서 높은 자부심과 이 직업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김유아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유아 전문가님과 함께 그럼 또 어떤 보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 보험에 가입을 했고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가입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크고 각 보험의 보장 내용과 가입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기존 설계사에게 문의를 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또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요. 다른 설계사들을 만나도 보험이 많다, 잘 가입돼 있다, 뭐 새로 갈아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제각각이라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 말을 믿고 보험을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시청자분도 역시 어려워하고 계세요. 보험을 내가 준비를 했다고는 했는데 막상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 것 같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이게 뭐 의견이 다 다르게 나오고 하니까 갈피를 잘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보험이 정말 필요해서 내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보험을 잘 준비한 건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고요. 전문가님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시나요? 우선은 사연자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좀 많이 좀 잘 되는 사연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통 좋다고 해서 뭐 이 상품 뭐 주변에서 많이 가입을 했다. 설계사분이 이런 거 추천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계기로 내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좀 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제가 보험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은 항상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게 꼭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험은 내 돈 내산이라는 말씀을 좀 가장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내돈내산이라는 이야기가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네네. 사실 사연자님의 고민에 대한 가장 빠른 해답이 이 안에 좀 들어있거든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매달 얼마의 보험료를 왜 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보장을 준비하는지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보험은 단순히 가입을 위해서 존재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왜 매달 이 보험료가 내 통장에서 나가는지, 이 보험이 앞으로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일단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상품 좋다, 요즘 많이 가입한다, 이 특약은 무조건 넣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쇼핑하듯이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 보장자산 설계의 첫 시작인데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지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연자님처럼 내가 왜 가입했지? 라는 순간이 좀 오게 되는 겁니다. 예. 보험은 남이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내 돈으로 준비하는 장기적인 약속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고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정밀하게 내 보험을 좀 설계해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막상 가입할 때는 설명을 막 듣고 이게 이런 거구나,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막상 이제 보험 청구 안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였지? 라는 진짜 생각이 휘발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 어렵고 그러니까 시청자분 사연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럼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보험 가입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요. 네. 제 생각에는 나는 어떤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 좀 좋겠죠. 네네네. 사실 보험료 생각 안 하고 사실 모든 보장을 통째로 전부 다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네. 암, 뇌, 심장, 수술, 입원, 후유장애, 간병, 치매, 운전자 배상 책임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보험을 빠짐없이 준비를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구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도 이렇게 해결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보장을 넓히면 넓히고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은
무슨 상황에 대한 대비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암에 걸렸을 때나 경제활동이 끊기는 상황이 가장 무서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는 상황을 좀 더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실 수도 있고요. 또 즉 보험은 남들이 많이 가입하는 보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상황이 어떤 것인지 네, 먼저 찾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 나는 어디까지 대비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보험은 내 불안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계속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끝이 없겠죠.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보장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험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적겠죠. 네. 저는 그래서 보험 상담을 단순 상품 설명이 아니라 삶의 리스크를 함께 정리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설계해 주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걸 찾아봐야겠네.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무서울지 그거를 찾아서 가입을 하고 그걸 보완해야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가입이 아니라고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입이 아니라 유지 정말 필요하고요. 보험은 대부분 짧게 끝나는 상품이 아니죠. 네, 10년, 20년, 길게는 그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 상품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 가입할 때는 열심히 준비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부담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항상 고객분들께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공기라는 게 공기 있잖아요. 네. 그게 존재가 살아가면서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필요한 부분인데 보험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면서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나다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존재가 느껴질 수 있게끔 공기처럼 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꼭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보험은 그 비싼 보험이 아니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결국 의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아예 없다고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정할 때는 단순히 보장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재무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내 고정 지출은 얼마나 나가는지, 저축은 매달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앞으로 결혼이나 자녀 계획 같은 라이프 변화는 없는지, 내 인생 변화는 없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FF, 즉 팩트 파인딩 과정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험은 감정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친분이나 아는 사람 도와주려고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유지 가능한 구조 안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보험료를 억지로 높게 가져가는 게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보험이 진짜 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보험료가 무조건 비싸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게만 또 만드면은 또 부족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재무 상태, 내 인생 플랜, 내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녹여내서 이제 전문가 설계사와 상의를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지만 네. 그 마지막으로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요즘은 사실 뭐 싸고 좋은 보험 자체는 누구나 어느 정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정보도 많고 비교도 정말 쉬워졌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보험을 마치 OTT나 정기 구독 서비스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매달 돈을 내고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그냥 유지하는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하지만 보험은 단순 구독형 상품이 아니고 내 삶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보장 자산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가장 크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보험 전문가는 단순히 상품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소득,
직업, 가족 구성, 소비 패턴, 네, 건강 상태, 앞으로의 계획까지 함께 고객과 함께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 설계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나 스스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내 인생을 설계해주는 그런 전문가를 꼭 만나야 된다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고객분들 역시 보험을 매달 돈만 빠져나가는 상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미래와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산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왜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삶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고객분들께 보험은 판매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받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유하 전문가님과 함께 이 보험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노하우 그리고 저희의 사고방식도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함께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하 전문가님 좋은 인사이트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보험 닥터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해주실 보험 전문가, 보험 닥터와 함께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메타리치 맵그룹의 신기루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소비자분들의 보험과 건강 그리고 노후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전문가 신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신기루 전문가님과 또 어떤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고민을 해결해 드릴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병원과 집을 오가게 되면서 노후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보험만 어느 정도 준비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병원비보다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간병 때문에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비워야 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입한 보험들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보장은 이것저것 많은데 정작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요즘은 단순히 병에 대한 걱정보다 치료 이후의 생활이나 노후 자체를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평균 수명도 더 길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보험이나 노후 준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준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즘 뭐 투자나 자산 증식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지만 이 노후에 대한 준비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사연을 봐도 많이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신기루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보험 트렌드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뭐 시청자분의 사연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노후를 그냥 뭐 보험만 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게 필요한지 이런 기준들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네, 방금 사연에서처럼 요즘은 단순히 소비자분들이 병원비만 걱정하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로 좀 신속하게 진입하고 있으면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질환들도 현실적으로 오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분들도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과 간병 그리고 노후까지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조금 전에 저희가 뭐 그래프도 봤지만 이 평균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러면 저희가 준비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실제로 뭐 시청자분들 아니면 뭐 요 일반 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면서 어떤 변화를 많이 체감하신지 궁금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는 네. 소비자분들의 이제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비보다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40대 분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요. 네네. 부모님의 간병 상황이 길어짐과 동시에 자녀의 교육비와 부모님의 병원비 그리고 본인들의 생활비까지 동시에 겹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보험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었다지만 정작 힘들었던 건 병원비 자체보다 시간을 비워야 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생활의 흐름과 소득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최근에는 단순히 얼마나 크게 보장을 받느냐보다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준비를 현실적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중요하게 고민하시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세 번째 시청자분 사연도 봤지만, 아니 내가 뭐 젊었을 때 이미 들어놓은 보험들 몇 개 준비해 놓고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노후 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걸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또 이 위험이 막 생기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시청자분들 아니면 만나시는 상담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거, 놓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뭘까요?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은 보험 자체만 준비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좀 믿고 계신 상황들이 좀 많은데요.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암 진단 자체에 두려움을 좀 가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기 발견율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이후에도 오랜 기간 관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그만큼 병원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생활비와 소득의 공백 그리고 간병 문제까지 같이 이어지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 보험의 가짓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 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간병 상환이 길어질 것까지는 예상을 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꽤나 안타깝지만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많이 가입을 한다는 방향성보다는 내 생활 안에서, 흐름 안에서 오래 유지가 가능하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로부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019년도부터 23년도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3.7%로 10분 중에 7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2000년대 초반에는 진단받은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과 비교했을 때 약 20%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10%가량 높은 걸 확인이 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이나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여성분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들이 대부분 좀 생존율이 높기 때문인 걸로 분석이 되어지고, 갑상선암을 제외하였을 때도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7% 정도로 90년대와 40%대를 비교했을 때 약 28%가량 향상되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중대 질환인 암마저도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기 발견되고 장기 치료로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만,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건 한편으로는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또한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병에 대한 것만 이제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삶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시대를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시청자 TV를 보시는 분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은 지금 당장은 그럼 뭘 체크해 봐야 돼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본인들이 갖고 계신 보험의 구조가 오래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를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장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험을 볼 때 보장 금액만 보시면 안 되시고 내가 이 보험료를 10년, 20년 동안에 부담 없이 낼 수 있는지도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그리고 보험료가 앞으로 얼마나 변동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은퇴 이후에 유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판단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연령별로 좀 다르겠지만 40, 50대 분들은 자녀의 교육비와 주택 관련 비용, 또 하나는 부모님의 의료 비용까지 동시에 커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았을지라도 보험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 소득 기준으로 괜찮은 보험보다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을 쉬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도 생활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월 생활비나 대출, 교육비, 보험료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득이 잠시 줄었을 때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을 쉬는 동안에도 생활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고, 네. 치료비뿐 아니라 생활비 공백까지 꼭 함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노후 이후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목돈이 얼마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는 것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돈의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처럼 은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가입 자체가 중요한 시기도 분명 존재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래 살아가는 시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관점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오래 유지 가능한 보험 구조인지, 두 번째, 일을 쉬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세 번째, 노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지, 이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해 봐야 할 요소들을, 세 개를 좀 체크를 할 것들을 시청자분들도 한번 적어 두시고 아니면 캡처해 두시고 하나씩 좀 여부를 파악하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보험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병원비를 충당하고 이걸 보장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 삶 전체의 구조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이제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주실 거, 당부해 주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본인의 삶에서 기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상황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좀 기준을 찾게 되니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준비를 많이 하는 것과 준비를 잘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생활에 공백이 없게끔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기루 전문가님과 함께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 또 지금 현재의 보험 트렌드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을 잘 준비한, 단순히 그냥 병원비를 충당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내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또 한 축으로서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타리시 맥그룹의 신기루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